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목표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대상을 정할 텐데요. 내 블로그를 누가 봐주었으면 하는가를 생각하시는 단계겠죠. 그리고 블로그 주제, 소재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써 나갈 것인지, 그래서 블로그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명을 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을 때 이 블로그가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 알 수 있게끔 제목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블로그 카테고리 목차 구상하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의 게시물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기서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네이버가 만들어져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아이디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블로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이버의 아이디는 총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또 블로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만들어 놓지 않았었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어차피 가입이 돼 있다면 그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자,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해볼까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지금 진행을 해주세요. 로그인하고 보시면은 밑에 알림, 구독, 메일, 카페, 블로그라고 해서 블로그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실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요. 저는 이미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는 보일 것 같아요. 자, 이 블로그를 눌러서 하단에 보시면 여기 블로그라고 보이죠? 내 블로그.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에 내 블로그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화면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아마 기본적인 화면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테마가 설정이 돼 있을 건데요. 저도 잠시 그 테마로 바꿔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저도 이렇게 바꿔서 좀 보죠. 위젯이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위젯을 만들어서 켜놓은 건데 위젯은 간단히 말하면 버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론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버튼을 위젯이라고 하고요. 아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블로그에서 12페이지에 있는 블로그 설정 창이 뜰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블로그까지 잘 들어왔는지 본 후에 13페이지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요 위쪽에 있는 요 글씨는 타이틀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름을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바꿔놓은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바꿔놓은 블로그 명이 뜨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갔다면 아마 누구누구님의 블로그의 형식으로 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검색을 뭔가를 해본다 라고 했을 때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쳐볼게요. 제가 뷰 탭에 가서 보면은 요 위쪽에 뜨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블로그의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H 시스템 철거니까 뭐 철거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보면은 누수 박사라고 돼 있으니까 누수를 탐지하거나 이런 것이구나. 여기는 부동산에 관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쳤을 때 바로 눈에 띌 수 있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블로그의 제목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긴 어때요? 기본 제목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조금 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지으실 때는 당연히 기본 제목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가 만든 게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자 하는 그 주제에 맞게 이름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게 바로 이 블로그의 제목 타이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옆에 있던 영역이 아마 사이드바 영역일 건데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없죠. 얘는 이제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제가 잠시 2단형으로 바꾼 후에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메뉴가 상단 이제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하는데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그리고 EU 커넥트, 다녀간 사업자, 다녀간 어떤 블로거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영역을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블로그는 1단형 레이아웃이나 2단형 레이아웃 또는 3단형 레이아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 했을 때는 옆에 카테고리가 뜨지 않게 그냥 전체적으로 1단형으로 레이아웃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 2단형 레이아웃은 옆에 카테고리가 보인다는 게 1단형하고는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1단형은 카테고리가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단이나 하단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1단형 레이아웃인 거고 3단형 하나 둘 세 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팅의 영역이 굉장히 짧은 게 바로 3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로그를 정말 운영하신다라고 한다면 1단형 혹은 2단형 레이아웃으로 운영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누수박사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꾸몄네요. 자, 이 위에 쪽이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2단형 레이아웃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옆에 보이도록 했고 이렇게 내용이 보이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게 2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많이 쓰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즘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는 보통 1단형 레이아웃을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여기도 일단은 2단형 레이아웃을 썼죠. 위쪽에는 예쁜 그림, 부동산과 관련된 그림이니까 집 그림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지기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게 보여요. 역시 2단형으로 글을 적었죠. H 시스템 철거 여기는 어떠냐? 얘는 이제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위쪽엔 마찬가지로 타이틀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나 이런 거 배치했고 1단형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일단 사진 자체가 2단형에 비해서 훨씬 크게 확대가 돼서 크게 보이죠. 그리고 일단 공간에 옆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선이 분산되는 게 없어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단형이나 2단형 레이아웃 정도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영역이 포스트 영역이에요. 제가 아까 1단형으로 썼다가 2단형으로 바꾼 상태이긴 한데 포스트 영역은 이렇게 지금 포스팅이 보이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요 옆에 있는 요 메뉴가 카테고리인데요. 저는 여러 개 메뉴들을 만들었지만 초반에는 아마 낙서장인가요? 그거 하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카테고리는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U 커넥트라는 거는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들인데요. 나중에는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이웃이라는 존재가 되게 힘이 되는 존재예요. 같이 어떻게 보면은 공감도 눌러주거나 댓글도 남기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상위 노출 순위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면서 블로그를 쓸 때 좀 더 그래도 뭐랄까요, 포기하지 않고 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웃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이웃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웃은 간단히 말하면 즐겨찾기 한 것과 같다면 서로 이웃의 경우는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지 서로 이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즉 그냥 이웃보다 좀 더 끈끈한 관계다. 일단 요 정도만 얘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14페이지를 좀 볼까요? 저희가 이제 블로그의 기본정보 입력서부터 간단한 세팅을 오늘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 기본정보 입력하기인 14페이지를 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프로필창 옆에 보시면 글쓰기 옆에 관리라고 있어요. 요 관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필창 글쓰기 옆에 관리, 또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내 메뉴에 관리라고 있어요. 똑같은 메뉴니까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정보 관리에 블로그 정보로 넘어왔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을까요? 자, 블로그 주소 보이시죠? 근데 얘는요, 블로그 주소를 네이버 아이디로 자동 생성된 블로그 주소 원래는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 1회 변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를 한 번에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블로그 키우다가 나 이거 이름을 좀 다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두시고, 자, 블로그 명서부터 볼게요. 자, 이 블로그 명은 아까 보셨던,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위에 뜨는 얘네들이 블로그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알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처럼 리뷰 같은 걸 그냥 올릴 목적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LA 일상 리뷰라든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내 상품을 선전하고 싶은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아니면 내 기관의 어떤 서비스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명으로 지으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은 내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선전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한다면 쇼핑몰 이름으로 지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일몰 이런 식으로 블로그 이름을 지어도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센스 있게 좀 더 상업적이지 않게 이름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요. 이름을 갖다가 좀 활용해 볼게. 뭐 앱스토리라고 지은 데도 있는 것 같고 스마트 공간 이렇게 지은 데들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름을 조금 예쁘게 이렇게 지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꼭 내가 사업자 명으로 또는 뭘 이름으로만 딱 지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 마땅히 생각나는 이름이 없을 땐 대략적으로 일단 지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바꾸면 되긴 하거든요. 얘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요 앞부분에 뜨게 되는 게 내 그 블로그의 그 이름이 뜨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좀 더 좀 친근하면서도 내가 이제 올리고자 하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블로그명을 간단하게만 좀 지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한번 생활 꿀템이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할까? 생활 꿀템 소개.
자, 별명. 그러면 저는 원래는 엘리라는 별명을 쓰지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이 별명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손님들이 이제 내 블로그에 찾아와서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시잖아요. 또는 내가 다른 블로그에 가서 댓글이나 공감을 남길 때 붙는 그 부분이 이제 별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블로그 안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게 그냥 별명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별명은 그냥 간단하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블로그명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좀 연관된 별명이면 더 좋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로필 이미지에 소개글을 적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주제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고르면 되겠는데, 저는 그러면 상품을 소개하는 거니까 리뷰 쪽으로 이렇게 떴어요. 뭐 이것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프로필 이미지라는 부분인데,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 이미지를 다 넣을 수가 있지만 내가 나중에 PC에서만 내 블로그를 접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바일에서도 내 블로그를 접속해서 본다면 모바일에서는 프로필 이미지가 정원 형태로 잘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프로필 이미지는 정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를 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저번에 만드신 로고가 있다면 그런 로고를 그냥 등록하는 걸로 할까요? 만들어 두셨던 로고가 있으시면은 그거 한번 등록해 보죠. 분석이고 저번에 이런 로고들 만드셨잖아요. 이런 거 그냥 넣는 걸로 할게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다음에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네이버 톡톡 연결의 경우는 요건 이제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블로그에서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실 때는 네이버 톡톡을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안 떠 있는 경우는 왜 안 떠 있냐면, 인터넷 잠깐 하나 창을 다시 열을게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톡톡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두시면 검수 뒤에 다음 날부터 여기 이렇게 모양이 생기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놓을게요.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해 보셨다면 넘겨서 17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블로그 화면으로 돌아가 볼 거니까 여기 보시면 위에 내 블로그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기 프로필 사진 정보가 바뀌어서 나오고 여기 제목도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명이 꿀템지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하고 소개글이 바뀐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인데요. 자, 네이버 블로그는 다양한 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킨을 설정해보고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을 볼게요. 다시 프로필 창 옆에 보시면 관리라는 메뉴 있을 거예요. 관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꾸미기 설정이란 부분에 스킨 설정을 하러 와봤습니다. 자, 스킨이 굉장히 다양한 스킨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스킨 한 개를 선택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스킨이 마음에 든다, 하늘하늘이란 스킨이 마음에 든다면 이 스킨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스킨 적용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은 스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 블록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스킨이 적용된 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블로그의 레이아웃 변경을 위해서 레이아웃 설정이란 메뉴로 가볼 건데요. 다시 찾아가 볼게요. 내 메뉴에 관리. 여기서 꾸미기 설정에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 보이죠?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블로그에 적용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2단형 레이아웃과 3단형 레이아웃 그리고 1단형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케팅용으로 쓰라고 할 때는 저는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포스팅 자체가 큼지막하게 전체 화면에 펼쳐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보는 사람이 보기에 훨씬 편하고 집중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형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그 부분과, 그리고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쪽에 보면은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른 뭐 사이트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블로그 안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스팅으로 넘어가게 연결 지어주는 것을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만들 때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린 건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올리는 형태에 따라 1단형이나 아니면 예전부터 많이 쓰던 2단형 레이아웃 이런 정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책에서는 일단 2단형 레이아웃을 고른 것 같아서 저도 2단형 레이아웃으로 일단 선택할게요. 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 메뉴 형태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2단형 레이아웃은 우리가 나중에 위젯을 만든다 했을 때 옆으로만 낼 수가 있는 게 2단형 레이아웃이고, 1단형 레이아웃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만 어떤 위젯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모 상자들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타이틀이 들어갈 위치, 여기 이제 메뉴 형태인데 얘네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메뉴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이틀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프로필 영역과 카테고리가 있는데 블로그 정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요 옆에 X 보이죠? 요거 눌러 X를 꺼버리면 블로그 정보가 이렇게 꺼지기도 해요. 물론 없는 것들도 보이죠? 얘네는 필수 정보라서 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위젯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 여기다 시계를 넣어놓고 싶다. 그럼 시계를 꺼내면 여기 시계가 들어가요. 그리고 시계 시간도 나타내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날씨나 환율과 같은 정보를 위젯으로 이렇게 띄워 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날씨를 넣어볼게요. 위젯은 나중에는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등록까지는 HTML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지금 활용은 안 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서 적용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면은
이렇게 날씨가 여기 잘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자, 카테고리는 간단히 말하면 분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제가 쓰고 있던,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케팅 과정이나 이런 데 설명드리는 그런 서브 블로그이기 때문에 뭐가 좀 많아요. 그쵸? 뭐 쓰던 게 많아서. 근데 아마 처음에는 낙서장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 옆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보이세요? 요 에디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빠져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쓴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위쪽 거는 그냥 둘게요. 요 아래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카테고리에다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구분을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23페이지 2번이요. 요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 추가라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밑에 게시판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여기 책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행을 떠나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명을 지어주시면 간단하게 카테고리가 지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정해두신 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그렇지만 카테고리는 필요 없으면 언제든 제거도 가능하고 내가 필요한 이름으로 카테고리 이름을 변경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적을 거고요. 오늘 뭐 굳이 숙제라고 한다면 카테고리 명을 한번 생각해서 바꾸실 분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만. 자, 여행을 떠나요 한 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밑에 보니까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또 만들 건데 요거를 같은 상위, 그러니까 상위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만약에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은 이 여행을 떠나요의 하위 카테고리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른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같은 수준의 게시판이 생깁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켜요. 엔터. 그 다음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그 다음에 맛집을 찾아요. 엔터. 그 다음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 그 다음에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명은 너무 길게 짓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줄이 내려가면 보기 싫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짤막하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네들 사이에다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다가 구분선을 넣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구분선 추가를 하면 되는데 구분선 추가의 경우는 이렇게 선이 생겨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역이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놓는 그런 목적이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자, 일상을 누려요 선택하고 구분선 추가하면 요 밑에 이렇게 구분선 추가됐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 보시고 다 꾸며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내부 로고 눌러서 나가보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카테고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5페이지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차 카테고리 생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행을 떠나요에 클릭해놓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하위 카테고리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국내나 국외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더라. 삭제하려면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쉽게 삭제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중요치는 않아서 일단 25페이지는 간단히 읽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카테고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본 후에 카테고리에 대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하고 바로 쉴게요. 이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를 눌러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 카테고리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든 이런 카테고리는 이렇게 지금 보면 선으로 돼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어때요? 제가 이용하는 카테고리들은 이렇게 색깔이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블로그형으로 글보기를 할 거냐 앨범형으로 글보기를 할 거냐 이걸 그냥 골라놓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 내용도 안 적었기 때문에 본인의 블로그에서 확인이 좀 불편하실 거고요. 일단은 제 블로그에 적어놓은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맛집 이야기를 일부러 한번 블로그형으로 바꿔봤어요. 일반적으로 블로그형은 최근에 내가 적은 게시글이 그냥 크게 보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예전에 제가 적은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블로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블로그형으로 해놓는 게 좋은 게요. 앨범형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나 보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앨범형은 앨범처럼 이렇게 보면서 고를 수 있게 나오는 게 앨범형이고요. 그리고 블로그형은 그냥 최신 글부터 앞에 보여지는 형태가 블로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앨범 형태가 좀 더 이뻐 보이기는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게시글을 3개밖에 안 적었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썰렁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게시글을 블로그형으로 띄운다라고 한다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썰렁하고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이 엘리 서재란 데 눌러서 봤을 때 이렇게 최근 게시글부터 펼쳐져서 보이니까 전혀 뭐 조금밖에 안 적혔다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죠. 그쵸? 자, 이렇게 만든 부분이 바로 블로그형. 그리고 앨범형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골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앨범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초반에 내가 이제 블로그 적을 때는 블로그형으로 두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블로그가 쌓이고 나서는 뭐 앨범형으로 바꿀 게시글들은 카테고리를 뭐 앨범형으로 바꿔주시거나 하면 되겠다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또 보면은 여기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데는 제가 이렇게 자물쇠를 잠궈놨죠.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은 못 보고요. 저로 로그인했을 때만 보여지는 게시판인 거예요. 요런 것들을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한다. 일단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당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아까 공부 이야기나 뭐 맛집 이야기의 게시물을 본다라고 했을 때 휠을 굴리면 몇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몇 개의 포스팅까지 보이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설정하는 게 페이지당 글이에요. 한 개는 좀 너무했고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페이지당 글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값이 3개던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 11시 37분이니까 조금 쉬셨다가 상단 메뉴 설정하기랑 그리고 블로그 꾸미기의 타이틀 만들기 이 부분을 마저 할게요. 지금 37분이니까 그럼 4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블로그의 내용을 적기보다는 블로그를 꾸미는데 조금 위주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내용은 시간이 된다면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을 거라 역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45분에 계속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이제 상단 메뉴 설정하기 들어가 볼게요.